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안 잡는다. 요즘 명태균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이준석을 지원해달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하고도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자기대로는 판을 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윤상현하고 술을 마셨어요. 네. 강남에서. 자,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겁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을 짜고 있지만 기세가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우리가 별 것 아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있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이미 대선에 개입하고 이재명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치판은 움직임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이것을 또 그림을 그린 사람도 존재할 테고. 네네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빅텐트 이래가지고 이제 뭐 흘러가기 전에 대전제는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빅텐트 할 뭐 이낙연이 들어오든 뭐 누가 들어오든 해야 되는 건데 이 단일화 과정이 저는 원만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입당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무조건 여론조사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김문수가 나는 그냥 내가 양보할게 이러지 않는 이상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김문수는 순순히 물러날 의사가 없어 보여요. 네. 자,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 이제 9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네.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 다음 주 9일이 금요일 맞습니까? 그 이번 주가 지금 9일입니까?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예. 금요일. 그러니까 3일 날 결정이 나고 9일 날 이제 그러니까 3일 날 이제 내일 지금 이제 국힘 후보는 결정이 되고 일주일 안에 이제 단일을 하겠다는데 그 전제는 국힘 입당이에요. 국힘 입당이고 당원 투표 절반 여론조사 절반으로 간다는 이제 플랜은 나와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나저나 지금 누가 나와도 이재명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미 결의를 한 이상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단일화 결정을 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단일화가 간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되지 김문수가 지금 절대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한동훈이 되면 한동훈은 끝까지 버티면서 버티면 누가 주저앉아야 됩니까? 결국 한덕수가 주저앉아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 것은 한동훈이 자기가 여기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말도 했다가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오늘입니까? 내일 발표하죠. 네, 자 그러면 여론조사에 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당원들의 마음들이 흔들려 가지고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건데 그것이 지금 김문수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는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단일화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하고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내일 되면 김문수가 만약에 후보자가 되면 김문수가 전체적인 그 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권을 가지게 되지만 네. 그 정권을 가진다는 것도 지금 비대위 체제나 이런 것들을 정권을 넘겨주면 되는데 넘겨주는 시간을 한덕수 단일화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모든 정권 내한테 다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정당했어요. 한덕수가 바깥에서 이미 출격을 하기로 결정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김문수가 되면. 근데 한동훈이 되면 안 되지만 한동훈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걸로 어찌됐든 단일화를 전제로 지금 상황을 봐야 한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게 자기네도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대선 주자가 되면 비상대권을 준다고 당권을 주잖아요. 원래 주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한덕수가 있으니까 좀 익스큐즈 시키고 뭐 자꾸 예외를 만들고 경선은 뭐 하려 돈 들여서 하며 저는 도저히 참 이런 것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조금 다른 의견 말씀드리면 한덕수 아니 김문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 다 열려있고 당연히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단일화 하더라도 자기로 될 거라는 또 기대도 있었겠죠. 했지만 정작 이제 본인이 후보로 결정이 되고 정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왜? 라고 하면서 단일화에 있어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덕수는 똥줄이 탈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단일화 해가지고 자기가 뭘로 추대가 되든지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걸 생각하고 지금 사퇴를 했는데 지금 나한테 얘기가 없네. 조금만 기다려봐 하는데 이 무소속이 지금 기다리려면 하루에 수억씩 깨져요. 돈이 깨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럼 결국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냐. 나와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단일화를 하고 내가 설령 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국힘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도 해서 다음번에 내가 뭐라도 하는 방법을 찾지 본인이 무소속으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김문수의 편이다. 김문수가 내일 후보로 딱 이제 결정이 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도 속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평론가님은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뭐 원만하게 되느냐도 저는 궁금하지만 또 파열음이 생겨가지고 얘네들 사이에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기거나 오히려 또 자기네들 진영 안에서 좀 꼴 보기 싫다 이것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뭐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만 하여튼 이 단일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평론가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예. 뭐 대기하겠죠. 대기할 텐데 네. 자기들끼리도 불안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러니까 최근에 김재원이라는 분이 그 무슨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 호락호락하게 뭐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김재원 씨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어떤 맥락인 것이냐. 혹시 김문수 후보가 마음이 바뀐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캠프에서는 이게 뭐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니고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넘겨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일종의 뭐 나름대로의 그게 뭐에 관한 거든지 간에 밀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 한 거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다는데 후보가 지금 사실상 김문수가 나는 김덕수입니다로 사실은 이거 선거운동 해가지고 사실상 이 결선에 진출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나는 김문수입니다만으로는 안 되는 건데 네. 홍준표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는 김덕수입니다. 나는 반드시 결선에 가서 최종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서 사실은 결선에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한동훈을 이기는 과정에서도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겁니다를 사실상 이 당원과 지지층에게 약속을 하는 형태로 이제는 이제 이 대권 후보가 될 거예요. 그랬다라면은 이 단일화 이슈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하긴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 전제는 뭐냐면 김문수를 제외한 모든 캠프 사람들이 다 단일화는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난 안 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캠프가 다 단일화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김재원 씨처럼 단일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만약에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 김문수 후보의 마음도 안 그래도 내가 이게 좀 아까운데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캠프의 구조상 캠프에 오면서부터도 다 처음부터 나는 김문수를 한덕수한테 제물로 바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앞에 얘기했지만은 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로 인해서 한덕수를 끼얹으면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 범보수의 요 프로그램 안에서는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상황하고 요 대법원의 요 상고심의 판결 이후 상황이 또 다른 이제 맥락이 있는 거여서 단일화가 뭐 좀 약간의 이제 잡음이나 요 자충우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기는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제 어제 파기환송되었던 그 대법원의 결정문하고 소송 기록이 지금 조금 전에 서울고법에 이제 도착했다. 서울고법에 도착했으니까 어제 결정하고 오늘 서울고법에 뭐 서울고법까지는 뭐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죠. 어쨌든 서류가 공식적으로 다 넘어왔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부서에 배당할 거냐. 그러면 형사 6부에서 소송을 했고 7부 대리부서로 할 건지 2부로 할 것인지 이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빨리 이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것.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속도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예. 매일 또는 매 시간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가면서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